기본적인 뭐 아이들 상담 이때는 이렇게 하고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요. 이런 건 없어요. 저한테도 개인톡으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한테 막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싶을 만큼 하는데 그 질문할 때 보면 왜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하네 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이게 구체적이고 이 20%, 10%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이를 케어하고 부모님한테 이러한 상담을 할 때,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 10%, 20%가 부족해서 이거를 질의하는 것과 아예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에 얘기할 텐데 아까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앞에 유튜브 계정에 우리 아이들 유튜브 계정에 작년 자료 보셔도 돼요. 제 1학기 상담 이렇게 하세요. 2학기 상담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 내용도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서 놀이학교 있죠. 놀이학교에서 있는 기관에서, 어, 놀이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상담 교육을 해주세요. 의뢰로 할 만큼 그게 유튜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걸 그냥 올려서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리긴 하는 거고 제가 뭐 편집하거나 이런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녹화본 그대로 올린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는데 오늘 강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선생님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항상 똑바른 소리 잘하지 않아요? 막 다독이는 것도 잘하는데 똑바른 소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떤데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좀 질문 많이 할 건데 그 질문을 답을 잘 하실 수 있으면 혼자 답하셔도 되고 웬만 채팅 남겨주세요.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은 원장님 이상으로 어머님들이 정말 맹신하면서 이 기간에 보낸다라고 확신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내용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면서 원장님께서 기관회원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요 단톡방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면서 좀 있으면 부모 상담인데 그때 할 것도 좀 알려주실 거죠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한테 총평 정리하는 거 그거부터 제가 짧게 안내를 하고 뒤에 전문적인 상담에 대해서 내용을 할게요. 어,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 요 지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평가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 지표를 12번도 더 봤을 겁니다. 새로 개편된 지표인데 이게 지표인가? 할 정도로 뭔가 서술만 되어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이제 학부모 상담이라고 하면 학부모 상담은요, 평가제에서도 체크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학기 학부모 상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제 갈수록 학부모 상담을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궁금한 거 지뢰와서 그냥 행사 치레로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많고 그렇게 준비하는 선생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찾아서 부모 상담 교육도 듣고 강의도 듣는지 맞아요. 재원에도 신경을 쓰이고요. 지금의 부모님들은 이 상담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훨씬 더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예전에 상담이라기보다 부모님 만나 그냥 이야기하는 자리였을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담이잖아요. 그럼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담이라는 분야가 관찰 입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개편되는 평가제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매달 기록을 누적 수집해서 이걸 연회 이상 아이의 개별 평가를 하는데 이걸 부모 면담 등에도 활용한다. 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관찰일지 따로, 나는 상담 자료 따로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찰 일지를 토대로 부모님들을 상담해야 되는 거. 데이터가 있어야죠. 선생님 머릿속에 다 어떻게 다 가지고 있겠어요. 메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누적된 기록을 가지고 부모님은 3월에는 이랬는데요. 이야기가 되니까 애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신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앞부분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총평 이제 부모님 배부자라고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해서 이 총평 자료도 선생님들 프린트 하시잖아요. 이 총평을 할 때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는데 아직 요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가 작성하는 매달 작성하는 아주 간략한 한두 줄짜리 아이들의 총평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러오시면 될 거예요.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불러오시죠.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관찰 노트에 들어가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건 아실 겁니다.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아이 통계를 누르고 3월부터 이게 7월까지 한번 해볼게요. 7월까지 하면 선생님이 작성한 요 내용, 짧게 작성한 내용이죠. 요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역순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간을 지금 매달 6개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 상담이 있으면 내가 작성한 3월부터 한 10월까지 해볼까? 9월까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구간 할 때마다 이렇게 역순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제가 항상 그 달에 그 아이의 특징만 작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총평하는 거. 어플 아니에요. 사이트예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챗GPT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챗GPT는요, 어플이 아닌데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무료도 됩니다. 챗GPT 이렇게 검색만 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챗GPT 들어가서 네, 챗GPT 우리 애들 네이버에 사이트 치면 나와요. 자, 여기 가면 여기 이제 선생님이 작성한 이 내용을 다 넣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요. 역순으로 다 붙여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뭐라고 적냐면요.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적냐면 다시 요거 한번 쭉 해가지고요. 지시어를 줄 거예요. 자, 복사. 얘가 잘못하면 이렇게 계속 그 월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자, 요거를 여기에 요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공유를 해줬어요. 가정 배부 자료 총평인데 월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줘. 어린이집 용어를 조금 사용해서 예시를 좀 들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원장님들이 계속 쓰면서 이 좋은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리해줘 했어요. 한번 볼게요. 3월에는 아이가 적은 길을 거쳐서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다 있습니다. 4월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에다 이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넣고 이제 프린트 하면 이제 부모님 상담자로 첫 번째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키워드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챗GPT로 우리 반 아이 총평 작성해줘 하는데요. 그걸 잘못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 선생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이유가 선생님이 작성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내용대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나 왜 이런 단어가 안 떠오르지 하는 것을 막 가려운 부분을 긁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나는 이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가서 가정 배부 자료로 총평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혹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 3세 반 아이, 만 1세 반 아이 가정 배부 자료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해 작성해줘 하면 그건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님 챗GPT를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작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동안 뭐 키워드로 이 아이 정말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챗GPT를 사용하면 이렇게 3월부터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요거를 활용하세요. 어렵게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시는 분은 잘해요. 그런데 이게 거의 1분이면 되잖아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프린트해서 선생님이 준비하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더 예시를 들고 여기 안에 내용 읽어보시고 다른 거 있으면 지우시면 됩니다. 대부분 건데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 달에 이런 걸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총평 정리를 계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막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안내드리고요. 자, 오늘 질문 많이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교사들이 있는 단톡방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1학기 총평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이런 질문이세요. 질문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유아 관찰일지 한 달에 영역별로 적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영역별로 적어야 하는데도 관찰일지 영역별로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다툼이 나왔어요. 영역별로 안 적어도 됩니다. 저 이번에 평가제 받았는데요. 뭐 1학 기록만 간단히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네요.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관찰일지 적는데요. 한 달에 영역별로 적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들 교사방에 있는데 이거 물어봐서 저는 막 적고 싶어서 간질간질 하거든요. 근데 막 다툼이 있어요. 아니요, 저 1학 기록 평가제 됐는데요. 아니요, 저 영역별로 다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답하실 수 있는 선생님 있으세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는 선생님 있죠? 자, 이 질문에 영역에서 모든 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질문을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조금, 조금, 이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 질문은 하는 의도는 적게 적을까요? 많이 적을까요? 평가지에서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질문하는 건데요. 그거보다 선생님은 근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 관찰일지 왜 적어요?부터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관찰일지 왜 적을까요? 부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관찰일지 왜 적죠? 했을 때 평가지에서 적으라고 했잖아요. 하시는 선생님은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선생님이에요. 관찰일지 왜 적죠? 그럼요. 아이들 관찰하려고요. 맞아요. 내용 나오니 영역 안 나누고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관찰하려고요. 놀이 속 발달 영역을 포함해서 네, 적습니다. 애들 관찰일지는 왜 적죠 했을 때 평가지에서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안 적으면 떨어지니까요가 아니라 교사의 고유한 업무예요. 맞아요. 그거 참고해서 학부모 상담하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답을 잘해줄 줄 알았어요. 아이들의 발달을 기록하고 그럼요. 예. 아이들의 특성을 기록하고 발달하는 모습을 기록해서 지원해 좀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은 일화 기록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표준보육 과정 중에서 애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조금 통합적으로 줘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는 거예요. 일화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적는 것이 아니라 뭐 비디오 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적는 이유가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 봐야 지원을 하잖아요. 아이들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봐야 지원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또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보육일자고 개념은 달라요. 자, 이게 제가 갈수록 오늘은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할 겁니다 했던 이유가 부모님들이 이미 어린이집은 이제 유보 통합되면 유아교육 기관이 하겠죠. 영유 학교라고 했죠. 영유 학교는 20대 학부모님 바라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그랬을 때 나의 정말 귀한 우리 아이가 내가 볼 수 있지만 내가 보지 않고 이렇게 교육기관에 보내는 이유는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케어가 힘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의 손길로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케어하고 싶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저출생이어서 부모급여 받아도 되지만 다른 아이들의 뭐 양육 수당을 받아도 되지만 보내는 나보다 더 나은 기관이니까. 나보다 못한데 그냥 내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보내는 부모님들을 뭐 있긴 하겠지만 거의 0. 몇 명 몇 프로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기관을 보내는 이유는 나보다 더 나은 환경, 나보다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나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중반의 선생님에게 영세반이 맡았을 때 영세반의 어머님들이 선생님 얘 때 왜 울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영세아이가 왜 우는지 알겠지. 언제쯤 기저귀를 떼야 하는지 선생님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요, 선생님이 관찰일지 진짜 정확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이런 걸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영역별로 하든지 통합적으로 하든지 내가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적으려니까 내가 항상 누락되는 것이 있네. 그래서 나는 좀 영역별로 적어내는 게 이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좀 지원이 되는지 좀 파악하기 싫어서 난 영역별로 적을래. 그건 선생님이 왜 관찰일지 적고 어떤 발달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심이 확립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자 그러면 왜 부모 상담을 할까요? 부모 상담은 왜 할까요? 부모 상담을 할 때 학부모 면담이라고 하죠. 학부모 면담은 모든 부모님을 해야 됩니다. 왜 부모 상담할까요? 초, 중, 고. 왜 이렇게 1학기, 2학기 나눠서 부모 상담을 왜 할까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걸 검증할까요? 왜 부모 상담 왜 할까요?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걸 선생님이 답하면서 뭔가 개념이 정확하게 상담할 때 준비할 때 개념이 정확하게 재원도 있는데요. 맞아요. 재원도 있죠. 근데 그걸 뭐든 재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는 아니잖아요. 1학기 상담도 있고 2학기 상담인데 우리가 부모 상담을 왜 할까요? 부모 상담. 이 부모 상담을 하면서 재원에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가정과 원과 다른 지원을 해 준다면 아이에게 혼돈과 가정과 연계해서 그 가정이 더 나은 방향을 준화해서 이건 이제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죠? 선생님이 우리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더 나은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과 소통해서 해서 긍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부모 상담 왜 할까요? 아이의 발달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맞아요. 그죠?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엄청 긴데 기관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어머니. 라는 것을 우리는 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다. 우리 아이 잘 키워주세요. 보냈다고 해서 원해서 잘 지내나? 어떻게 지내지? 등하굡이 가는데 그거는 단편적으로 일어나서 애가 되게 좋았거나 슬펐거나 이런 내용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내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1학기, 2학기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써머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연휴에 어떤 데는 분기별로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단톡방에 어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 올려주셨어요. 어머님들이 와서는요, 원에서 지내는 일상생활을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 친구들과의 개인차 발달된 게 이걸 알아낸 선생님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아니, 부모 상담 안 하면 안 돼. 라고, 예. 그냥 전화 상담하고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했는데, 뭔가 상담을 준비하려고 하고 부모님한테 신청서를 해서 신청서를 다 수령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뭔가 내가 상담하고자 했을 때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원해서 지내는 일상생활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관계는 어떤지, 친구들 간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단톡방에 선생님이 올려주셨어요. 그저껜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항상 등하원 시간, 퀴즈 노트로 내서 전달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왜 이게 궁금할까요? 이거를 항상 공지를 하거든요. 키즈노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하원 시간 하거나 부모님한테 뭐 전화로 하거나 아이들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없으면 잘 지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항상 우리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이러한 내용을 가장 많이 궁금해할까요? 아시는 분. 왜 궁금해할까요? 왜 궁금해할까요? 질문하고 돌아가니까 또 질문하고 이거 채팅 남기기 힘들죠. 자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지만 그 내용 중에 뭘 중요하냐면 자신의 맞아요. 맞아요. 자신의 양육 방식이 올바른지도 대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원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알 거야. 집에서는 내 말도 안 듣고 밥도 떠먹여 주세요 하는데 원에서는 잘 떠먹는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나는 만나지만 기관에선 또 뛰어난 게 뭐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얼마나 아는지. 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요즘에 이 아이가 이런 걸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테스트하는 개념도 있고요. 요즘 아이가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같이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원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내용이 양육에 있어서 확신 '이게 맞나?' 라는 확신을 조금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이 알고 있는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나? 우리 아이 진짜 잘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부모님께서 키즈노트에 아주 장문에 이제 원장님께서 그 가정 배부 자료로 하고 그 배부 자료를 했을 때 이건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배부 자료를 했을 때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항상 강의 때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부모님들이요. 아까 선생님 진짜 답변 잘해 주셨어요. 발달장 보내준 거 잘 봤는데요. 항상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눈으로 비교도 해 보는데 객관화된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히 얘가 '이 나이 때 잘하는 거 맞나?' 항상 의문이 들어요. '나이 때 해야 할 것들을 잘하고 있나?' 의문이 드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작성해 주니까 '잘하고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이걸 해내고 있구나.' 확인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4 살은 많이세요. 4 살이 되고 나서 폭풍 성장한 것 같았지만 어느 부분이 잘 성장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육아라는 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 다 그럴 거예요. 육아라는 게 우리는 왜 이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군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보통보다 빠른데 이 아이는 되게 말 빠르다 할 수 있는데 부모님 요즘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털도 되게 넓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 나이 때 말이 빠른 거 맞나? 얘가 이 나이 때 이걸 하는 게 맞나? 빠른 건가 느린 건가?' 이거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라는 게 항상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늘 비교하고 '저 옆집애는 좋은데 조리원 동기는 얘 이거 하는데 근데 이게 저 아이는 몇 월생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데 비교가 맞는 길인가 싶은데 이러한 선생님이 작성해 준 내용을 보니까 잘 크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게 지금 궁금하다고요. 항상 "원에서 어떻게 잘 지내나요?"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내가 등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계속해서 원해서 잘 지내는지 이걸 궁금해하지 난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별로 무엇을 해내는지 이게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오늘 상담도 잘 해낸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상담이 어렵지 않게 요 정도면 하지만 하는 선생님은 아주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담이 기다려질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 아이 잘하는 거 설명하고 또 이런 부분은 협조를 구해야지 해서 어떻게든지 부모님하고 어떤 얘기를 전할까 아마 이게 기대되는 선생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상담을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레시피는 없어요. 매뉴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만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요, 갑자기 온다고 등원을 했는데 갑자기 안 오다가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오은영 박사도 몰라요. 그건 선생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휴가가 계속 있어서 그랬는지 혹은 어린이집에 요 근처 요 근래에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왔는데 이제 못 가져오게 했더니 얘가 등원할 때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 그건 선생님만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등원을 하다가요. 잘 등원하다가요. 이번 주 갑자기 울면서 등원해요. 왜 그럴까? 그건 저도 몰라요. 어떠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답을 내릴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 어떤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아셔야 되는 거. 모르면 '아 내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봤는데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럼 부모님한테 "혹시 얘가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어디가 아픈 거야?" 물어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잠시 아이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길어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단순히 '얘는 왜 울까요?' 얘는 기저귀 잘 가리다가 왜 기저귀 안 가릴까요? 그건 선생님이 민감하게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초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세요는 어느 누구도 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형식은 있죠. 상담 1주일 전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이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1주일 전에요. 제가
선생님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체계적인 상담할 때는 일주일 전에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해야 돼요. 모든 아이를 낱낱하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요즘 들어서 조금 민원인 소지가 있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이 부분 항상 오면은 뭐 질문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찰하세요. 친구 관계에서 얘하고 계속 왜 다투죠? 라고 했을 때 언제 다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면서 다투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도를 합니다. 할 만큼 구체적인 상황, "아 어머니 예전에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언제 언제쯤 보니까 많이 다투긴 해." 이번 주도 어머니 유익 있게 어머니 상담이 있어서 봤더니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좀 정리할 때 애들이 제가 눈앞에 없다 보니까 이 서로 장난감 하나 빨간 소방차 하나 때문에 좀 다퉈서 제가 그거를 좀 뺏었더니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뺐더니 "그거 말고 너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가져갔다." 그런 다툼이 조금 있긴 했는데요. 둘이 좋아하는 장난감의 취향이 항상 비슷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도 지원을 해 보고 여러 색깔도 지원을 해 봤는데 그걸 서로 가지겠다 해서 아직 공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하는 것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쪼끔만 더 지켜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머니 얘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난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상담 일주일 전에 정말 구체적인 관찰하셔야 돼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좀 대본을 좀 작성을 하라고 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왜 갑자기 부모님이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전달할 내용이 명확한데. 그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부모님 얘기를 일방적으로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대본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작성한 관찰지를 갖고 와서 검토를 해야 돼요. 3 월에도 얘가 이 친구하고는 아닌데 다른 친구의 이 장난감까지도 계속 다투었구나. 이 아이는 이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그 아이의 이 지금까지의 발달 변화를 쪼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관찰. 그러면 관찰이 잘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일화 기록 적으면은 대부분의 제가 선생님들의 관찰 일지 컨설팅하러 가면 일화 기록으로 적으면 대부분 대화 나눈 것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관찰 일지를 통찰해서 잘 못 적는다면 그냥 영역별로 적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영역별로 해야 어떤 영역에서 이 아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지원을 잘 못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일화 기록 뭐 놀이와 일화 중심으로 한다면 대부분 뭐라고 적냐면 오늘 아이하고 대화 나눈 거, 이 아이가 저 아이한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밖에 적지 않아요. 그건 의사소통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통찰해서 잘 적었던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부모님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아이가 정말 잘 지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좀 이러이러한 마찰이 있다든지 요즘 친구들하고 계속 다툼의 요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어 때문에 혹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툭툭 치는 아이가 있죠. "너는 왜 치니?"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 어머니 이때는요 혹시 다른 친구 키즈 카페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동생한테 툭툭 치면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라고 같이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작성을 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부모 상담 끝낸 선생님도 있고요. 여기는 베테랑 선생님도 많이 왔을 거예요. 제가 오늘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부모 상담 잘하는 선생님 다 오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알고 오신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부모 상담 여기 계신 선생님은 제가 앞에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부모 상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모르니까 잘하는 것 같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준비하세요? 상담할 때. 어떤 거 준비하세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전 부모 상담할 때 이런 걸 준비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 주세요. "저는 이런 거 준비해요." 하면 공통적인 것들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부모 상담할 때 저의 비법은 이거예요."라고 하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 준비하는 거 있을까요? 무슨 저희 원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 상담할 때 이런 걸 준비합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적고 계시는 거죠? 아이의 일상생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사진을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사진을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것도 되게 좋으네요. 네. 또 선생님 귀한 공유 감사해요. 예. 또 다른 선생님은?
활동지 화해를 보여줘. 맞아요. 이게 관찰 지금까지 누적된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죠? 활동지 화해 보면서 애가 전에는 이게 못 됐는데요. 성격이 색칠하게 손님이 길어져. 오, 이런 거 맞아요. 잘했어요. 또 놀이 이야기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서 얘가 이거까지 할 수 있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자랑해줘. 너무 가. 다른 것도 막 좋은 자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부모 상담에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면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누적해서 수집하거나, 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중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 다 그렇죠. 자료가 다 있죠. 사진 자료도 너무 좋고요. 보통 포트폴리오 많이 준비하죠. 지금까지 했던 활동지 그냥 애들 막 그리 끼적했던 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때 이렇게 색칠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선생님 지원을 해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발달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체크리스트 맞아요. 체크리스트도 하죠. 뭐 길게 적은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은 부모 상담이 아이들의 이야기만 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점도 하고, 사전조사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힐링도 하고 양육 코칭도 해주죠.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 하면 선생님이 진짜 부상 전문가네요. 연령별 발달 특징과 과업. 맞아요, 맞아요. 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를 보면서 해당되는 일상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상담 잘하시는 선생님 진짜 많이 오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저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특징이 있죠. 그죠? 연령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들 다 설명할 수 있고 혹은 부모님께서 아, 요즘 이런 부분 좀 힘들었는데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돼? 왜?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볼 거예요. 배변 언제부터 훈련해야 돼요? 잘 안 먹는데 어떻게 애가 그 편식 예방이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동안 노하우가 있으면 하지 그 아이 상황을 모르는데 뾰족한 답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모든 아주 많은 양육 개발서가 다 아주 많은 책이 발간이 되고 연구가 됐지만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해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가정 상황도 다르고 아이 성향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아, 맞아요, 어머니. 얘가 꼭 야채에서 질감 중에 물컹거리는 거 참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컹거리지 않게 조리사님한테 조금 딱딱할 때 제가 요건 조리해서 주세요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어머니 조금 씹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물컹거린 건 조금 빼시고 식단표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 건데 편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없어요. 아이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이런 자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상담할 때 부모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아직까지 상담이 미숙한 선생님들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전달할게, 어머니 편식이 좀 많이 심하죠. 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결과를 많이 내려요. 앞뒤 서두를 다 짜라고. 편식 너무 심해요, 어머니. 그래서 밥 먹는데 되게 힘들어요. 절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 상담 때 개인적인 육아 고충을 얘기하시는데 어떨 땐 너무 맞아요. 말씀이 많으면 시간이 정해질 때 어머니 이제 이 부분 할게요. 하고 끊어도 돼요. 오죽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어머니 이거 나중에 저거 또 얘기해요. 나중에 또 상담이 기다리고 해서 좀 끊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되게 만족스러워 할 거야. 선생님이 잘 들어주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폭풍으로 막 수다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자, 편식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거부하고 있어요. 매 식사 시간 제가 꾸준히 권유를 하고 있는데 가끔 권유를 하다 보니까 몇 번 계속 이거 한번 먹어볼까?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까 소리가 나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계속 권유했더니 어머니 가끔 편식하던 음식도 조금씩 먹으려고 시도는 하는데요. 음식을 입에 오래 머무르진 않지만 씹으려고 노력은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데 한 달 걸렸어요,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이 편식이 심해요 하지만 어떤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싫어하지만 이런 노력을 해서 조금씩 상향, 발달 변화가 보입니다를 부모님한테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을 원한다고요. 편식 어머니 심해요. 이런 판단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런 내용 진짜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얘가요, 친구를 요즘 밀거나 소리 많이 질러요. 그래서 애들이요, 얘한테 가까이 오는 걸 좀 힘들어해서요, 어머니. 제가 최대한 좀 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그럼 좋은 상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시를 들었지만. 친구와의 놀이할 때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말을 아직 잘 얘가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친구들에게 사과와 화해의 말을 연습하고 대화하려고 계속 저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한테 밀 때 내가 밀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직 어머니 언어가 미숙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나아지진 않지만요. 계속 저하고 말을 해서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아이가 아직 언어가 혹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몰라서 이런 행동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런 지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상담에 나누어야 할 내용이에요. 단순히 편식이 어머니 심해요. 친구하고 좀 친구들이요. 장난감을 계속 미니까 애들이 친구하고 잘 사실 좀 안 놀긴 해요. 이런 내용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발달이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연습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되진 않지만 아마 곧 있으면 이런 거를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여서 제가 "이런 거는 조금 피하세요." 하는데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한 게 여기 다 있잖아요. 표준볼 가정 범주 내에서 했던 것과 아까 포트폴리오 있죠. 아이들 사진, 활동 사진 가지고 저희는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기초적으로 관찰일지나 선생님이 관찰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가장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저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자료를 너무너무 잘 마련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쓰시는 선생님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 생활 영역에서도 보면 건강하게 생활해서 "이 아이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요걸 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해서요 스스로 먹으려고 하지만 마무리는 아직까지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다 세우고 부모님이 아까 만족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밥 잘 먹어요."가 아니라 '아, 손 씻기하고 이따 끼도 이렇게 하고 간식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원했다고요.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아까 얘기했던 표준보호과정 내용 범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연령 수준별로 있는 것을 찾아서 이 연령대 아이들이 요걸 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거 할 거 있어요. 라는 것을 서술식으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걸 평소에 관찰일지에 잘 녹아내서 잘 하신다면 상담하는 거는 정말 힘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 누구지? 우리 닉네임으로 은실 선생님 잘하실 것 같아요. 상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표준보육 가정 내용으로 이렇게 상담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만 2세 언어센터를 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의사소통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할 때 요즘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근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회관계, 친구관계 다 문제가 있거든요. 발달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해줄 거예요. 언어센터를 권해야 되는데 언어센터를 권할 때 그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의사소통 또래 간의 의사소통 안 되는 진짜 많아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기관 방문을 가서 요즘 기관에서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의뢰하냐면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이 반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좀 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 반은 얘가 개구장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느낄 때는 항상 원장님한테 개구장이래요. 너무 아이들이 귀찮게 하는데 그 아이는요 그냥 단순히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냥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고 또 이 교실에 갔더니 똑같은 연령인데 여기 갔더니 다섯 여섯 명이 이세 반이 다섯 여섯 명이 거의 다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여기 보면 어 데이터.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기초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잘 마련했다면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분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 차이가 궁금했는데 이거 보니까 '와, 선생님이 진짜 애 많이 써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부모님의 만족도까지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 부모 상담 잘하는 선생님 많네요, 보니까. 자,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아직은 저는 미흡해요 하지만 그 경험을 제가 왜 공유해 드리냐면 자,
또 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답을 주냐면, 부모 상담을 만족스럽게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 왜 이게 부모님이 너무 선생님 잘했어요가 아니라 왜 내가 상담했는데, 나 정말 부모 상담 오늘 좀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아.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어요?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저 부모 상담을 막 시키진 않을 거예요. 부모 상담을 내가 느꼈을 때 만족스럽게, 나 부모 상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선생님 있을까요? 항상 우리 유아교육에 있는 영유아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은 너무 겸손해요. 저 같으면 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부모 상담을 만족스럽게 진행한 거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항상 힘들어요. 부모님이 힘든 거죠. 그거 말고, 나 좀 만족스럽게 진행했는데. 서툰 것 같아요. 아니, 잘했을 거예요. 여기 앞에 설명한 선생님들 다 잘했을 것 같네. 개인적으로 만족감, 되게 그 수준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 부모 상담을 만족스럽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제가 어떤 걸 질문하려면은, 이거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족도 있지만, 부모 상담을 만족스럽게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은 이 부모 상담 이후에 혹시 부모님이 변화되는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못한 것 같다. 항상 부족해 하지만 부모 상담을 그래도 나름 나는 경력도 있고 부모 상담 이렇게 잘해. 혹은 우리 원에 원장님 계시나요? 우리 원에 부모 상담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선생님은 이후에 부모님이 혹시 달라진 거 혹시 느끼셨어요? 그런 개인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상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상담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더니 부모님께서 다음부터 이렇게 좀 변했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애들 사이트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누적된 관찰 기록을 가지고 부모 상담할 때 성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마련하시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돼요.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학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2학기는 더 중요하죠. 아까 재원율하고 상담도 있다고 했는데 뭐 재원율은 이미 좀 정해지기도 하고 혹은 선생님 중에는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상담도 너무 잘해서 꼭 이 반 선생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덕후인 어머님도 있긴 한데 이 부모 상담을 너무 잘하게 되면 1학기 때 이런 건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부모 상담을 조금 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해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나의 전문성을 좀 인정해주고, 내가 원해서 이러이러한 활동 했습니다. 집에서 할 때도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설득이 잘 돼요. 그런 경우 혹시 못 느껴보셨어요? 혹은, 아이가 이러이만 해서 제가 어머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했어도, 선생님 괜찮아요. 그잖아, 얘,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하다가 부모 상담이 잘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낸 선생님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선생님, 그죠? 맞아요. 선생님 말씀 안 돼.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내 말에 굉장히 설득력이 다 증명이 되고 부모님께서 마음이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모 상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부모 상담을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부족해요 말하는 선생님은 그 텍스트에서 워딩에서 좀 다르죠. 부족해요 하는 선생님은 내가 잘하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느끼는 거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선생님은 아마 힘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는 머리가 아파요 하는 선생님은 부모 상담에 대한 성공률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 상담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우선은 사전에 내가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부터 했는데 그것부터 안 됐다면 교사로서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부모 상담을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뭐 가볍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후에 뭐야 내가 힘들게 이 시간에 와서 아이 야단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왜 우리 선생님은 왜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판단하지? 혹은 아니 우리 선생님 왜 그러지? 이렇게 해서 더 서운하게 느끼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쌍둥이였는데 아이들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든 많이 해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시면서 애교하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넌 왜 그래? 아이들에게 넌 왜 그래? 이런 실망감을 아이들에게 보이게 표현하신 상담에는 좀 내려놓고 아이들 편안하게, 그죠? 이건 이제 진짜 양육에 대한 코칭까지 해주셨으니까. 왜 얘는 왜 그럴까요?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연령의 아이들은 이렇고요. 어머니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잘해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그동안 왜 내가 얘한테 다그쳤지?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있으면 선생님한테 쪼르르 와서 물어보고, 선생님 얘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선생님 얘는 왜 그럴까요? 또 제가 또 화날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생님을 맹신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 상담이 부모님께서 느끼는 이미 기관의 전문성이라고 조금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모 상담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아시겠죠? 예민하고 클레임이 많았던 어머니께서 상담을 통해서 담임 교사의 교육과를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험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주 소통하고 도움의 표 그럼요. 나중에는 보면요. 초등학교 가서도 계속 연락 올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만한 선생님이 없었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이 없었어." 그죠? 맞아요, 맞아요. 와 글로 짧게 표현하기 더 어때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야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 부모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행사로 부모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보다 나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 줘야 해요."라는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어요. 그걸 되게 멋들어진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까지 해 줘요 어머니."라고 해야 인제 부모님께서 이제 설득이 되시고 그다음에 맞아요. 클레임도 없고 선생님 뭐 하라고 하는 것. 뭐든지 이 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인제 만족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좀 더 어려운 지금부터 우리 반 이제 지금 부모 상담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75 분의 선생님 중에 한 30 분의 선생님은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 반 학부모님을 위한 전문 상담이에요. 기초적인 상담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이 정도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끌어오기 위한 전문 상담을 쪼끔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혹시요, 혹시 계속 댓글을 남겨 줘서 미안한데 계속 적는 선생님은 적고 막 타자로 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실 텐데 핸드폰 치려고 하니까 전문 상담을 위한 나의 비법이 있나요? 아까 그런 거 말고요. 전문 상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혹할 만한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기관만의 혹은 선생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뭐 의료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요. 포트폴리오 관찰지 이런 거 말고 표준보호까지 이런 거 말고 전문적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상담을 위한 비법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이런 선생님이 왔을 것 같다. 이런 것까지 검사해서 하더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제가 그거를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을 위한 전문 상담을 해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있을까요? 띵을 잘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없어요? 알고 싶어서. 아 그래요? 몰랐 없어요? 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없어요? 항상 목말라 그렇구나. 이거보다 더 전문적 그래서였구나. 있으면 답을 남겨 주시고요. 제가 아는 기관도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제 부모 상담을 해서 막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어린이집 인스타그램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양육 코칭이나 아이들의 검사를 많이 해요. 전문 검사를 많이 해요. 혹시 기관에서 이거 해 보시면 이거 선생님이 직접 하거나 부모님의 양육 태도 있죠. 이런 거를 검사해서 그 해설서 가지고 부모님 양육 태도를 검사해 보니까 이러이렇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기질 검사, 양육 태도 검사. 그죠, 그죠? 예. 이거 하는 기관 해 봤죠, 해 봤죠. 그죠. 맞아요. 이럴 거 네. 1 학기 양육 태도 그러니깐요. 이런 것까지 하시는 기관이 진짜 많아요. "우린 좀 더 부모님들한테 이런 더 서비스를 주고 싶어."라고 해서 전문 상담을 위한 이런 태도 검사 도구, 전문적인 검사 그냥 학지사 인사이트 치면 아주 검사 도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운받아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학기 초에 한다든지 2 학기 때 한다든지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진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양육태도 검사, 발달 검사 진짜 많이 하고 기질 검사 진짜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양육태도 기질 검사 했을 때 이런 전문 상담 도구에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어요? 상담 양육태도 검사, 기질 검사, TCI 아이들 발달 검사 이런 거 TCI 기질 검사고 KCDR 발달 검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검사했을 때 전문 상담 결과 이런 거에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어요? 해보신 분 중에. 제가 그 어려움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런 전문 상담 도구에 어려움은 혹시 없었는지. 아마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답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들 발달에 접목하게 두리뭉실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해보셨네요. 개월수가 맞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해설서 나한테 이대로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검사는 했는데 검사 해석을 보니까 내가 이대로 설명해야 되나?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하면 나 뭐라고 답해야 되지? 하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검사 도구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저는 우리 아이들의 개발 동기이기도 하는데 너무 검사 도구를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이런 검사 도구도 많이 합니다. 전문적인 기관들 이런 거 합니다. 했을 때 이걸 쓰세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와, 이런 양육태도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검사 도구를 안 써도 됩니다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가져야 할 이제 중심은 교사로서의 중심은 이런 검사 도구를 맹신하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 아까 설명 선생님들이 직접 해본 선생님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연령에 맞나? 체크하다 보면 이게 이 아이 연령에 맞나? 혹은 부모님이 만약에 체크하면 부모님만의 잘못된 체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질 검사했을 때 내가 느끼는 기질은 이런데라고 잘못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 순한데? 우리 아이는 진짜 순한데 선생님 느낄 때는 순한 게 아니고 산만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라고 체크했는데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체크한 게 아니니까 이런 양육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도구는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해야 됩니다까지 이끌어내는 게 대부분 치료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긴 하죠. 그래서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해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아니, 이게 검사 도구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3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까지 있는데 이 검사 도구가 비싸요. 근데 해석서가 나오지만 그 해석에 이 아이가 중간 값보다 낮아요. 평균 값보다 낮으면 어머니 되게 상처받아요. 평균 값보다 높으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러한 다양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평균치를 정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잘못 체크하는 거 진짜 많아요. 예. 정답을 맞아. 이렇게 하면 높이 나오겠지 해서 그거는 전혀 아이들 상담에 도움되죠. 그거는 정말 부모 보고식으로 했을 때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하나 체크해 줘야 하는 게 맞고요. 이 중간값을 혹은 이 평균에 우리 아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자, 발달 검사는 그럴 수 있어요. 평균 수치에 대한 이 발달이 요 연령은 이렇게 일어납니다를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아직 키가 뭐 전체적인 평균이겠죠. 우리 한국에는 전체적인 요 연령대의 개요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구나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질이며 태도며 이거는 중간값에 누구의 성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평균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반에 느린 아이가 있을 거예요. 딱 한 명 떠오르는 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반의 느린 아이는 어떤 부분이 느려서 느리다고 판단할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한번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여기 단톡방에서 한번 했었어요. 선생님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우리 반 아이는 어떤 부분이 느려서 느리다고 판단할까요? 대부분 우리 반의 아이가 느릴 거예요. 느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느리다고 판단을 하세요,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느릴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탁 직관적으로 느낄 때 얘 느려. 그러게, 왜 느릴까? 언어 발달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이 다른 애에 비해서, 그죠? 언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맞아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맞아요. 단편적으로 우리 반 통상 봤을 때 다른 애들이 이거 하는데 얘는 못하네? 그럴 수도 있고요. 느리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빠른 애는.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저번에도 강의했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느낄 때는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느리다고 많이 판단을 해요. 내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얘를 손이 가야 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친구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고 느낄 때 얘는 되게 느리다고 판단을 좀 많이 해요. 언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애들이 이 정도 언어를 표현하는데 얘는 그 정도 표현을 못하다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신체나 언어나 이런 것들 보고 나랑 소통이 잘 되면 얘는 빠른 애인 거예요. 혹은 우리 반 애들 대부분 중에 진짜 얘가 말 잘하는 애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빠른 거예요. 혹은 우리 반 애들 대부분 중에 5명 중에 3명은 말을 잘하는데 2명이 못한다 그럼 얘는 느린 거예요. 계울사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손이 덜 가면 얘는 빠른 거예요. 말귀도 알아듣고 심부름 더 척척 잘하면 얘는 빠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평균치에 이 아이를 맞추지 말라고 했죠. 이게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1학기, 2학기 총평을 적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아이들을요, 느리다, 빠르다를 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3월에 비해서 5월까지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것을 이 아이는 2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빠르다, 느리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다, 느리다 판단하는 것이라, 온전히 기준이 이 아이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이들은 한 달 만에 배변이 다 되는데, 이 아이는 한 달이 아니고 3개월이 걸린다. 라고 했을 때, 배변 훈련이 내는 되게 느리구나가 아니라, 이 아이는 기저귀, 대변을 가리는데 기저귀, 소변 가리는 것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변을 가리는 것도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 수준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선생님이 굉장히 잘 캐치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예전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평균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평균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경력, 이 정도 경력이 되면 이거 해내야 되지 하는데 이 선생님이 얼만큼 공부했는지, 혹은 이 선생님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선생님만의 속도도 다 달라요. 그만큼 이 사람이 느리다, 빠르다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지금 3개월마다 이걸 수행했는데 뭔가 새로운 발달을 시도할 때는 이번에는 5개월이 걸려요. 그럼 이거는 되게 느리게 하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다른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한 달에 다 해낸다고 이 아이는 되게 느리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 때 선생님한테 귀에 쏙 들어오게 뭐라고 얘기를 드냐면 어떤 아이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면 걸어요. 대부분 걷는데 12개월에서 15개월을 걷는데 거의 11개월에 걸면 되게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뒤집는 것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만에 뒤집었으면 그 아이는 그 아이 발달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2개월을 건데 얘는 12개월을 걸었어. 왜 빠르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아이는 뒤집는 걸 2개월 만에 뒤집었으니까 기어다니는 것도 더 빨랐겠죠. 한 달마다. 그럼 그 아이 속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는 것도 3개월이면 뒤집어야 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당연히 신체적인 속도는 방향성이 다 누구나 똑같으니까 이 아이는 15개월, 16개월 걸려서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 속도는 맞는 거예요. 빠르다, 느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아이의 기준점이 아니라 온전히 이 아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제에서도 계속해서 관찰일지 선생님 연의의 총평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아이들의 발달 변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한 달 만에 발달 변화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6개월 정도 우리가 보면 이 연희의 총평을 하라는 이유는 6개월 정도 보면 얘가 3월에 비해서 8월 정도 되니까 변화가 반드시 생겨요. 자, 그럼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장애인 확률이 높아요. 혹은 선생님이 아예 지원을 안 했거나. 아이들은 6개월 동안은 어떠한 변화는 생겨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변화를 이 아이 속도를 알고 이 아이 연령에 수행해야 할 것을 알고 지도를 하면 좀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은 지도를 하지 않으면 느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느리다, 빠르다를 평균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평균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검사 도구도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자, 느리다, 빠르다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아이, 온전한 이 아이 속도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할 거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 중심점을 뭐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관찰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이 아이들이 개별적인 특징, 언어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언어적으로 느리지만 신체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뛰어날 수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뛰어난데 이 아이는 어떤 분이 뛰어난지 이 개별적인 특징이 굉장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 또래는 다 하던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 시기에 했는데 다음 시기는 얼마나 될까 예측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 사이트를 개발한 동기가 되기도 해요. 모든 아이들이 기준점이 되어서 이 변화를 체크하는 것.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번 달을 비해서 다음 달은 얼마나 달랐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하다 보면 구간별로 3월에서 7월을 체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선생님은 이제 의사소통 영역.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제 말을 좀 이따 할 거예요. 의사소통 여기 있는 내용은 의사소통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 보면 듣기와 말하기도 있고요. 읽기하고 쓰기에 관심 가지기도 있고요. 책, 이야기 즐기기도 있어요. 여기 안에 아주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가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표준 보육 과정에 이 연령대에 수행해야 할 연령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 하나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얘는 이걸 말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지,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게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게 선생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요거 체크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총평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정리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되게 똑똑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신다니까. 우리 애는 느린 편이죠라고 항상, 느리지만 꾸준히, 그럼요. 이 개월수에 비해서는 어머니 느릴 수 있는데 얘는요, 요만큼 원래 시간이 걸려요. 어머니, 그래서 느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 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죠? 단순히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요가 아니라 그 아이 기준점이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빠른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역별로.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 총평을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세로축의 점수가 뭘까요? 막 이런 거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여기는 35, 3월에서 7월까지 되니까 35가 있고, 여기는 3월, 6월에서부터 1월까지니까 개월수가 엄청 많죠. 한 8개월 되니까 55까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세로축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체크한 체크리스트에 제가 다 함수를 넣어놨거든요. 체크한 때마다 점수를 다 넣어놨어요. 그 점수가 누적된 합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 아이 기준이 3월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 이 아이 시작점이 3월이 돼야 되고 3월에 비해서 4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4월에 비해서 5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시 의사소통 영역이 여기 보면 6월에서 이 아이가 8월에 폭풍 의사소통이 말문이 팍 많이 트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선생님들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어머니 이 부분 잘하고요, 이 부분 잘하고요 아니야. 선생님 관찰지 누적해서 아까 표준교육 과정대로 잘 하셨다는 선생님 있다면 6월 돼서요 어머니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요. 갑자기 그러다가 동사를 쓰면서 문장을 되게 많이 구술을 하더라고요. 하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변화, 발달 특징에 대해서 잘 서술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빠르다, 느리다의 기준점은 정말 이 아이의 온전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양한 지표를 봤을 때 평균치, 우리 아이들에 있는 이 통계는 제가 계속 우리 아이들 설명해서 좀 그런데 우리 아이들 듣는 선생님이 거의 50%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요 통계치를 보면 가끔 선생님이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게 얘는 이거 잘하나요?
얘는 이거 못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요걸 봤을 때 이 아이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선생님 아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한 번 검사하는 거는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이 아이는 평균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이거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있는 통계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이 지표를 보고 이 발달 분석 마지막 총평을 보고 예시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상담하고 체크할 때는요, 얘가 잘하고 못하는 걸 판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언제 발달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영역이 무슨 날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에 있는 통계에서는요, 야, 이거 잘해요, 이거 못해요는 어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소장님 이거를 만약에 부모님이 보시고요. 아니 얘가 의사소통 능력은 높고 뭐 다른 건 낮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질문할 여지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신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 통계 그래프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소통 능력이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점수가 좀 더 높은 이유는 의사소통 체크리스트가 많기 때문이야. 원래 총점이 높아서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의사소통 이렇게 높아요. 다른 것도 항목별로 다 높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뭘 설명이 되냐면 3월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맨 처음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중간이란 건 없어요. 어디에도 누구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첫 번째는 3월인 거예요. 3월이 기준점이 되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여기죠. 요 색깔죠? 5월에 되니까 어머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되게 잘하게 됐어요.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이 상담의 핵심 포인트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도 이러한 사이트를 쓰지 않더라도 발달 변화를 잘 체크해서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싶어요. 3월에는 내가 잘 키웠으니까 아이가 이러이런 걸 알겠는데 지내면서는 애가 언제 뭘 잘하고 몇 월 달에 이걸 잘했는지 이런 걸 설명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왜? 여기 보면 관찰 기록, 이게 이제 개편된 평가제에서도 이거 계속 중요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관찰 기록을 활용해서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징과 변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이 특징과 변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아이가 잘해요? 못해요를 보라는 건 어디에 평가에도 없어요. 변화의 특징. 그럼 그 변화가 개월수마다 애들이 다 똑같을까? 달라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다 다르고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달라요. 정말 아이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양육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마다 가정 환경도 다르고 부모의 지도 능력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아이 온전히 이걸 살펴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게 나아졌다. 그런데 얼만큼, 몇 개월 만에 이런 것들 선생님은 상담에 잘 담아내셔야 돼요. 아마 이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 듣고 정말 내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겼구나.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보다 아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 학부모 상담 좀 안내 드릴게요. 졸면 안 돼요. 나중에 녹화본도 꼭 보세요.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도 아까도 했죠.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왜 나올까요? 만 2세인데도 1세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만 2세인데도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서 혼자 놀길 많이 해요. 그럼 얘는 혼자 놀기 좋아하나 보다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왜 많이 나올까요? 의사소통이란 건요,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반응한 걸 듣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말을 단순히 내뱉는 거, 이거 몇 개 한 거, 두 개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두 개 아닌데? 다시 세어봐 하면, 응? 응?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만 한다든지, 선생님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는데 혼잣말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뭐 요즘 다양한 연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추측을 해 보자면
상호작용이 안 되죠. 쌍방향 소통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미디어 노출이 많이 돼서 그래요. 자, 미디어는요. 요즘 밥 먹으러 갈 때 엄마들이 태블릿 안 갖고 가는 엄마 없죠? 미디어 노출이 하면 미디어에서는 소통하나요? 안 하죠? 그냥 일반적인 대화인 거죠. 아이들이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대화는 어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많이 치고 상호작용이 안 된다 해도 소통, 대화는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아이하고 나눴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됐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외출을 하던 어디 가든 태블릿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엄마들이 완전 태블릿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던데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쌍방향 소통이 안 돼. 그냥 듣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발달이 뛰어날 수는 있는 애가 있어요. 혼잣말 잘하고 이런 말도 어떻게 이런 말 하지 해서 엄마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만 2세 때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를 못 한다? 혼잣만 말하고 다른 애가 얘기하려고 하면 혼자 간다? 선생님이 상호작용 하려고 해도 다른 데 막 쳐다본다? 그냥 네, 네 이렇게만 얘기하고 선생님 나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이런 막 반응적인도 반응도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의사소통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언어를 못한다든지 언어 능력이 좀 발음이 부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친구 관계도 좋지가 않아요.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할 수도 없어요. 친구한테 어떻게 놀아야 할지 다가가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사회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폐 아이를 판단할 때 눈 마주침도 되게 중요해. 눈 마주치면 먼저 상호작용의 소통이거든요. 처음에 눈이 마주치고 선생님 대할 때도 항상 눈이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맨날 뒤를 쳐다보면서 얘들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대화하면 안 돼.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야 하는데 눈 마주침이 안 되는 아이, 다른 친구하고 모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를 보고 우리는 자폐 아이라고 하거든요. 자폐 아이가 단순히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할 때. 그래서 이거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는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무슨 질문 하냐면 이세반 아닌데요. 이거 저번에 저한테 막 상담을 해주신 내용이요. 친구들하고 놀이하기보다는요. 어른말을 막 사용하면서 친구하고 놀이에 끼지 못하고요. 활동하다가 매번 울어버려요. 자, 어른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뭐 할 때마다 울어버리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죠. 울면서 이야기하고. 색종이를 애들 막 다 자르길래 물어보니까 친구 못 사용하게 하려고. 이거 사회성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세 보면 여자아이인데 아직도 놀이 감면 손가락 빨고 있어요. 놀이를 잘 하지 않고 서성이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관심만 받고 싶어 해요. 손가락 빠는 걸 어떻게 중지할까요? 근데 손가락도 되게 문제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애들한테 다가가서 대화할지 모르는 의사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이세인데 모든 활동 잘해요. 가위질, 퍼즐, 소꿉놀이 등등 뭐든 잘하는데 기본 생활도 잘하는데 친구 손에 있는 장난감을 필요하면 훅 뺏거나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가면 순간 때려요. 동생이 만일세고요. 모든 행동이 귀여워서 교사의 사랑둥이고 형과 비교하면서 주는 것이 없지 귀엽다고 합니다. 형과 비교하면. 그래서 오겨 동생을 너무 선생님들이 예뻐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얘는 봐서 전문가가 봤을 때는 뺐고 뭐 가위질, 퍼즐, 소꿉놀이 잘하는 거 이런 다른 신체 발달이나 소근육 발달은 다 죄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친구한테 장난감을 훅 뺏는 게 잘못된, 의도된 잘못이 아니라 친구한테 다가가서 장난감을 공유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진짜 많이 중요해요. 우리 반 아이를 한번 만이세, 특히 만일세 후반에서 지금 만일세도 체크하시고요. 만이세 아이들이 이것이 안 된다면 의사소통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3세 아이가요,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혼잣말을 자주 합니다. 그럼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3세 되면요. 2세 후반기 되면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2세 후반기 되면 애들이 역할 놀이하고 단체 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친구들은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하고도 많이 놀지도 않아요. 근데 3세 돼서는 당연히 협동 수업이 돼야 되고 모든 수업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때 관심이 아예 없다.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못 놀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의사소통하고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기초적으로 뭘 알아야 하냐면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근원적인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상담을 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연령별로 의사소통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져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거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냥 검색해서 언어 발달 치면 될까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 것은 표준교육과정 그 수준별 범죄도 있어요. 연령별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단순히 얘는 친구하고 잘 안 놀아요가 아니라 이 나이 때는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못하네 하는 걸 선생님이 아셔야 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이건 다 표준법과 범죄에 있는 겁니다. 자, 영세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옹알이를 하는 거고요. 영일세 다음 수준이에요. 다음 수준. 이걸 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뛰진 못해요. 애들이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옹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소리를 내보고 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영일세 되면. 그 다음에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발음하거나 의미 있는 거예요. 옹알이는 의미 없는 걸 얘기해. 옹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 그랬다. 옹을 하는데 이제 1세 되면 의미 있는 말. 어떻게? 발음은 명확하지 않지만 선생님 물 주세요. 그건 물을 달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1세 정도 되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이나 낱말을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세 정도 되면. 3세 되면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 게 3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애가 3세인데 아직까지 의미는 이라 하면은 얘는 언어적으로 많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물 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언어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이 아이는 아직 3세인데 아직 1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센터를 갈 수 있도록 혹은 언어적인 영유아 건강검진할 때 언어 체크 많이 하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 가서 정확한 언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어머니 얘가요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나도 잘 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좀 있으면 영양건강검진 아시죠? 거기서 이럴 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라고는 전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말 수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말할 순서는 상관없이 표정 몸짓으로 말하는 건데 1세 되면 상황에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혼잣말하고 친구들 와도 이런 말 못한다? 그럼 이 1세 순서도 안 된 거예요. 2세인데. 말할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을 주고받는 게 2세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해서 말하는데 이거 안 되는 애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어머, 2세 수준까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지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차례 지켜서 말하고, 차례 지켜서는 뭐죠? 내가 하는 말은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네가 말해봐. 나 얘기한, 네가 말하면 내가 얘기할게. 차례는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 혹은 순서대로. 선생님이 누구부터 얘기할까 해서 저 혼자 할게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하는 거구나. 순서를 알면서 얘기하는 거. 높임말, 바른말을 알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연령별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뛰어난 영재도 아니에요. 이 연령 애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알고 지도하는 게 중요해요. 유아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표정이나 말소리, 의사표현을 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상황에 맞게 하는데 이거 말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하면 선생님이 이걸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거 해야 되는구나. 교사인 내가 이걸 알고 지도하는 것과 그냥 말 잘하네 하고 그냥 간주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것과는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령별로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는지 이건 표준교육과정 범죄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실제 연령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선생님이 안내를 해야 돼요.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하지 못해요. 선생님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다른 애들은 이런 거 하는데 아직 얘가 안 돼요. 이거는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에요. 이 나이 때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걸 지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얘가 안 돼요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도 해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아주 미비하지만 조금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은 아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노력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게 상담에 잘 이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상담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찰일지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대부분의 선생님이 포트폴리오나요? 표준별과정 범주를 토대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관찰일지 토대로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는 선생님도 그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요 관찰일지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부모님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보면요, 어머니 듣기 말하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시고요. 설명을 하시고요. 영유아건강검진에 이 아이가 이 연령대 해야 되는 거 못합니다. 영양건강검진 가서 꼭 말씀을 해주세요. 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느린 아이는 이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아까 언어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언어에 관련된 수행 능력을 알아야 되고, 자, 느린 아이는 엄마가 이런 게 느려요 했을 때 선생님이 왜 이 아이를 느리게 판단하는지 내가 봐서는 이 발달상 이 아이 속도에 맞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어머니. 요 12개월에서 15일에는 걷는데 얘는 이때 안 걸으니까 느려요가 아니라 원래 어머니 길 때 언제 끼웠죠? 아, 그래서 요 시간이 좀 걸리다 봅니다. 앞으로도 요 정도 걸릴 거예요. 라는 것이 느린 건지 이 아이 속도에 맞는 거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그동안 제가 이런 지도를 해봤어요. 설명하시고 느리다 판단하지 마시고 부모님 이런 거 되게 상처 많이 받거든요. 아이를 맞아요. 이런 부분에 힘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특히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조금 부모님들이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만 3세 아이인데 아직 기저귀 떼기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만 2세 후반인데 기저귀 떼기 아예 관심 없는 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기저귀는 언제 떼야 되죠? 거의 1세에서 2세 넘어갈 때 거의 2세면 끝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떼는 걸 아니요. 선생님 애 스트레스 받지 않겠는데 이 부분은 느린 부분이 맞아요. 느린 부분이 맞아요. 기저귀 떼는 거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 다 수행해야 하는 표면적인 발달이 아니라 지도를 하지 못해서 양육 코칭을 하지 못해서 느린 부분 반드시 느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감정에서 어머니 이 아이 지금 떼야 돼요. 아이 그냥 만 3세 가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기저귀를 떼지 못하면 만 3세 반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뛰어다니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앉아있기보다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기저귀가 있다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땀도 차고 뛸 때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가요, 만 3세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감정이 그때 되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머님이 힘드시겠지만 만 2세까지 있을 때 저희가 기저귀를 빨리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머니 기저귀 떼야 돼요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발달이 가면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대신해서 어머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혹은 아이가 조금 많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언어 의사소통할 때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네 표현이나 소통이 안 되는데 배변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죠. 의사 표현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배변을 되게 힘들죠. 그죠? 우리가 원래는요, 배변 훈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배변 훈련을 잘한다, 얘는 기저귀를 가린다라고 하는 거는 참았다가 누는 것. 그죠? 어른들은 막 소변 마르다가 바로 싸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죠? 소변 마려 있고 이렇게 참았다가 누는 것을 이제 배변 훈련, 기저귀를 가린다, 조절을 한다라고 하죠. 그게 이루어지는 발달 시기는 36개월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선 36개월을 기다렸다가 안 하죠. 어떻게 하죠? 1세 되면 2시간마다 가서 훈련을 한 걸 해요. 낮잠도 훈련을 하고요. 배변도 훈련을 해요. 밥 먹는 것도 알아서 기본 생활 습관으로 앉아서 계속 훈련을 해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계속 훈련을 해요. 2시간마다 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애가 2시간 텀으로 계속 쉬를 누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절할 능력이 조금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한 만 2세 넘어갈 때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하지 않다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장애반 있는 아이들이 계속 훈련을 하죠. 이거 계속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훈련으로 몸이 습득이 돼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 부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표현을 하잖아요. 선생님 심하려요, 심하려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인제 우리가 배변 습관이 잘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맞아요. 어머니 성향도 어려워서 선생님께 지금 이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선생님이 오늘 제가 단톡이 아니에요. 저 개인톡으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저런 이제 엄청 혼낸 선생님이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언어 자극법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면 저는 어떠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저에게 저 상담이 너무 힘든데요. 언어 자극법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기초적으로 선생님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어느 수준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까 연령별로 해야 할 말들을 잘하는지 모르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가 이 연령대 이런 걸 수행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제가 부모님이 이 언어가 느려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언어 부분이 느리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도 방법을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를 말을 하면 됩니다라고 해줄 수 있지만 단순히 "언어 자극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소에 지원하는지도 어떠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선생님도 "언어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반 전체 원화를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언어 발달은 지금 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상담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무언가가 전문적으로 어머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 검색하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 이럴 때는요. 이런 거 해 줘야 된대요. 이럴 때는요. 센터 가야 된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은 이미 한 아이, 온전한 한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투른 상담을 하기보다 오히려 더 설득이 안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더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상담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교수님들도 많아요. 내가 엄청나게 제가 이렇게 직업을 가리고 만약에 "아이 상담을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 뭘 제대로 알고 얘기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섣부른 상담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아이는 지금 이러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세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까지만 설명하세요. 섣부르게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센터를 가야 되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전문성이 없다면.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친구 관계에서 어제는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라는 것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지도를 하고 있고요. 친구들도요, 이 아이가 노래 부를 때 굉장히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 자극법 "나는 이 부분에 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절대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럴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만이세 친구들과 놀이하기보단 어른들의 말을 사용하며 친구들 놀이에 끼지 못하고 활동할 때마다 매번 울어버리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색종이를 다 다르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을 못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보통 선생님들은 "아, 이런 상황 그래서 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좀 훈육을 했어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팩트는 의사소통이거든요. 어른들의 말을 사용한다는데 뜻을 모르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시기에 어떤 말을 해야 지 그래서 제가 이 연령대에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할 리스트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에 체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요. 친숙한 낱말 발음에 흥미를 보이고요. 익숙한 목소리 들으면 알아듣고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을 좀 빠르게 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다음 연령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지금은 친숙한 낱말의 발음을 보이지만요. 원래는요, 어머니, 이 연령대 아이들은 친숙한 발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좀 기울여 들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발음에 좀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건 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옆에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의 대부분의 체크리스트나 선생님이 사용하는 표준보유과정 범주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회성이 아마 그 아이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이가 현 수준은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보는데요. 또래 관계에서는 보통 억양이나 몸짓이나 이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이긴 해요. 이 연령대가요. 근데 아직까지 다른 친구가 기분이 나쁜지, 다른 친구 표정이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헤아리지 못해서 제가 친구가 이 장난감을 뺏어가니까 기분이 나면 나빠하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관계도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고 바른 말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원래는 말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 연령대 때는 원래 이걸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하면 이 연령대 애들은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상담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멋들어진 상담 체크리스트나 뭐 전문적인 상담 툴을 뭐 양육태도 검사나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아이를 제대로 영역별로 잘 나누어서 기술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대화할지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조금 시간이 지금은 할 때도 있고요. 안 할 때도 있어서 이거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머니께서 집에서 계속 같이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사소통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의사소통 발달이 더디나의 상담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거 앞에 얘기했어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들은 웬만한 기질검사 도구 다 배우거든요. 선생님, 양육태 이런 검사도 다 배워요. 배워서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보다 더 나은 상담을 더 하기 위해서 원장님 더 많은 노력하는데 저는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거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연령별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언어 능력이 어떤지 좀 숙지는 하셔야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가 말을 잘해가 아니야. 우와, 이게 3세 수준으로 말하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선생님. 그래야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말 잘하는데 얘는 왜 못하지?가 아닌 거예요. 이 연령대 이거 말하는데, 그럼 이게 잘하는 게 아니네, 우리 아이들은. 얘가 못하는 거다. 근데 얘는 왜 못하지? 내가 계속 지도해줘야지 하는 게 돼야 이 발달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사에 그동안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 결과물이 있거나 혹은 이때까지 실행했던 것. 아마 키즈노트 때 막 다양한 내용들을 적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키즈노트에 적는 게 스트레스예요 했을 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이 아이가 했던 말을 기록한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단어로 했는데요. 한 9월 정도 되니까 문장으로 하더라고요. 이걸 누적돼서 부모님들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항상 뭘 적어야 할지 고민했는데 항상 이 아이들이 했던 말을 기록해 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발달 변화인 거죠. 그래서 아마 키즈노트 애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를 했을 거예요. 잘 놀았습니다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아이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하는 키즈노트 결과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혹은 관찰치를 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 사이트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것들로 수행된 결과물을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아주 미비하거나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가정과 연계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1시간 반은 걸릴 줄 알았지만 잠시만 11시 2시간 안 졸리죠? 전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어서 근데 여기서 한 10분은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아마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상담도 중요한데 잘하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안내해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선생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고 우리도 아이들의 인생을 다루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은 해줄 수 있지만, 네. 우리는요, 나한테 온 아이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교사라는 자격을 얻었다고 어른이니까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까를 알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상담 멋들어지게 잘해야 되지가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상담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걸 부모님하고 공유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상담을 잘 이끌어내는데 그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를 잘 다듬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초임이고 나 이런 거 잘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현실적인 내용만 전달하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오늘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큰 돈을 벌진 않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이 돈 벌려고 교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온 아이들의 영향력을 끼친다. 뭐 설립안돼 있는 뭐 선생님은 안 되지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주위에서 보면 "너는 뭔 이렇게 야근까지 하니? 뭔 상담을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 더 칭찬해요. 왜 그건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는 급여는 한정적인데 그걸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만족 아니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도 항상 검증 하셔야 되고 그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무료 교육도 요즘 좋은 교육 많으니까 그거 많은 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인지 검증을 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했는데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잘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 많이 하셔서 성공적인 상담을 해서 부모님들이 오늘 이번에 상담했는데 다음 달에는 역시 내가 이 원에 맡기길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 여기가 인기가 있는 원인지 알겠네요. 이런 얘기 한 분이라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시간 그죠? 부모 네.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1:1 트레이닝 아니요. 잘하실 거예요. 트레이닝 필요 없어요. 트레이닝 필요 없어요. 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는 선생님들 더 칭찬해 주고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걸 해 주고 싶지 "요 정도만 해야 돼요." 이거는 교사로서 아닌 것 같아요. "아 요 정도인데요. 그냥 일상생활 놀이만 기록하세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관찰치를 하지?' 네. 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 너무 잘하고 지금 이런 "저도 이렇게 상담합니다."를 너무 공유를 잘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상담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쪼금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얘기도 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고 정말 이해를 온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부모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늦게까지 하신다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하고 녹화본 올려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네. 눈물 찔끔 났어요. 네. 저는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